네, 그러면 오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문자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C 프로그래밍에서의 문자열하고 C++의 프로그래밍에서의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프로그래밍에서의 문자열하고 이 C++에서의 문자열이 되게 유사한데 차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전에도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C++는 C에서부터 이렇게 확장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C++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은 C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열, 문자열이라고 이야기하면 문자열의 표기 방법이 이렇게 있겠죠. 이 표기 방법이 있고 C++에서 표기 방법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차이점은 C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의 표기 방법을 따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사용한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상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공부하다 보면은 STL이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또 공부하게 될 건데요. 이 STL은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 이 문자열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핵심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이 문자열에서의 그 클래스 이렇게 있죠. 사실 이건 클래스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네, 클래스라고 볼 수 있죠. 네, 클래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C++에서 STL에서의 그 문자열을 지원한다. STL에서 이제 문자열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STL은 특별히 여기 벡터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벡터라는 게 있고요. 자, 요거는 설명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요. 얘는 다이나믹 사이즈드 어레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레이는 한번 크기가 결정되면 그 크기가 변화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다이나믹 사이즈드 어레이, 그러니까 벡터라는 거는 뒤에다가 계속 그 요소를, 엘레멘트를 계속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메모리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이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자, 이 STL이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쪽에다가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죠. 자, 그런데 이 스탠다드라는 거는 표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범용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라이브러리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준다. 그죠? 공유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템플릿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템플릿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보통은 이 템플릿 하면은 붕어빵 틀이죠. 양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 양식 혹은 서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템플릿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기본 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서 무슨 등본을 뗀다고 했을 때 등본을 떼는 그 신청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신청서 양식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양식이 결국 우리 템플릿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양식이라는 것 자체,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떼기 위한 양식은 공통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양식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채워 넣기만 하면 그걸 받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양식은 동사무소 1번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성구청의 뭐 전민동 동사무소 혹은 법동 동사무소, 이 각각의 다 동일한 템플릿을 가지고 동일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서식을 정의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처리 방식은 동일한데,
그런데 여기 처리하는 대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인티저 형이면 그러면은 인티저형에 대해서 인티저형 다이나믹 사이즈드 어레이 DSA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사이즈드 어레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추가가 있을 거고요. 삽입이겠죠. 인티저 요소를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삭제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접근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요런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데 문제는 캐릭터형에 대해서 다이나믹 사이즈 어레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더블형에 대해서도 다이나믹 사이즈 어레이를 만들 수 있고 유저 디파인드 그래서 클래스 인스턴스를 가지는 DSA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DSA를 보니까 추가하는 거는 사실 그 안에 컨텐츠가 인티저든 캐릭터든 더블이든 클래스 인스턴스든 상관이 없어요. 추가하고 삭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접근하는 것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어차피 다이나믹 사이즈드 어레이에 대해서 추가하고 삭제하고 그다음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쓰는 거를 이제 할 거니까 이거 우리 굳이 할 필요 있냐 이거죠. 각각에 대해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DSA라고 이렇게 하나 딱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그 DSA에 대해서 추가하고 삭제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형이냐 캐릭터형이냐 더블형이냐 클래스 인스턴스냐 이것들은 템플릿이라고 정의를 해서 구멍을 딱 뚫어놓고 여기에다 인티저라고 쓰면 그러면 인티저형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티저 캐릭터 더블 클래스 인스턴스가 이제 템플릿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걸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템플릿 하나 만들어 놓고 DSA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형이 이렇게 붙이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보통 이야기하면 이 꺽스 안에다가 인티저 뭐 이런 식으로 넣고요. 그다음에 이게 벡터 이렇게 넣습니다. 자, 제가 문자열 얘기하다가 좀 많이 곁길로 샜는데요. 이 문자열은 다이나믹 사이즈드 어레이인데 벡터의 캐릭터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다이나믹 사이즈드 어레이예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문자열에다가 뒤에 문자를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캐릭터 타입의 다이나믹 사이즈드 어레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삭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STL에서의 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알고리즘도 통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터레이터, 반복자라는 것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은 C의 문자열 좀 설명하고요. C++ 문자열 클래스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숙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 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번 주에 이 문자열에 대해서 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빨리 그 클래스의 고급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나머지 부분인데 딱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몇 가지 간추려서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실습에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는데 시험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 주에 아니면은 이번 주 실습 동영상을 제가 조금 늦게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강의 자체는 다음 주에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15주차에는 그 기말고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실시간으로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말고사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오후 8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후 8시에 15주차에 시험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달력을 잠깐만 확인해 보고요.
그러니까 6월 10일이죠. 네. 6월 10일에 이제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오후 8시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를 치지 않았었잖아요. 중간고사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그 정보도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번 주 실습 강의를 좀 늦게 올릴 수도 있다 말씀드렸죠. 그때 실습 때 그러니까 13주차죠. 13주차 실습 동영상 요 실습 동영상에서 이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이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뭐죠? 어떻게 답안을 제출하는지 네, 요거에 대해서 이번 주 13주차 실습에서 이렇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문제 또 출제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늦을 수 있고 제가 이게 설명하는 방법들 이렇게 좀 들어보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14주차죠. 14주차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문제 유형에 대한 부분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험 자체는 이제 그 객관식으로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객관식으로 제출하는데 그냥 객관식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잘 해야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그 풀 수 있게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제가 좀 아이디어를 좀 더 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네, 주관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시험 치는 데 있어서 그 객관식으로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유추해서 빨리빨리 풀 수도 있는데 주관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실제 코드를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코드를 짜는 거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고민입니다. 네, 그냥 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실습 동영상에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 실습 동영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주시면 그거를 반영을 최대한 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잘 하냐 뭐 그 C++로 엄청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수업의 목적에서는 안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최대한 다 보일 수 있게끔 시험 문제의 출제 방식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이제 한번 주시면 제가 그거에 반영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C 언어의 C 문자열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C 문자열에서 우리는 보통은 쌍따옴표로 이제 표현을 했었죠. 자, C에서 이제 문자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쌍따옴표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문자 하나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자,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 마크 그래서 단일 따옴표로 사용해서 우리가 그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보면은요, 이 문자와 문자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자, 문자열은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문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 밑에 있는 널 문자죠. 그래서 백스페이스에 0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거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C++에서는 문자열 클래스 자료형 이라는 이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공하고 있는 거를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에서 이미 C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C 스트링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건 뒤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C 문자열은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배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캐릭터형의 배열을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열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으면 여기에다가 캐릭터 뭐 예를 들면은 H, E, 그 다음에 L, O 이렇게 데이터를 채워 넣는 거죠. 자, 우리가 배열이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이 배열은 연속적인 공간입니다. 자, 이 연속적인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채워 넣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채워 넣는 거를 하다 보니까 연속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기적인 신호를 담고 있죠. 메모리 그 소자에서 정기적인 신호로 그 현재 그 상태를 저장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메모리에서는 항상 가비지 밸류가 나와요. 밸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최초로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죠. 최초로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연속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할당했어요. 거기다가 문자열을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자들 배열을 할당하고 거기다가 문자를 저장할 수 있게끔 했는데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문자열의 끝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열의 끝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끝에 가비지 밸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가비지 밸류가 의미가 있는 문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현하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모든 문자열에 대해서 문자열의 크기를 기록할 수 있게끔 하면 되죠. 자, 근데 이 문자열의 크기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또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메모리의 크기를 자, 메모리 옛날만 하더라도 빌 게이츠의 흑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메모리의 크기는 640KB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386, 486대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 뭐 메모리 이야기할 때 64GB 메모리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640KB 는 진짜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만큼 메모리의 공간이 이 정도로 이렇게 크게 확장될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초창기의 컴퓨터가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하면은 메모리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까?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자열의 크기를 별도로 이제 기록하게끔 한다.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를 더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이 널 문자라는 거를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이름 요거는 뭐 일종의 실패자라고 볼 수 있다면 여기에다가 뭐 H, E, 그다음에 L, 점점점 이렇게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0이에요. 사실 백스페이스의 0은 이게 밸류로 값을 따졌을 때도 0입니다. 그래서 끝에가 0이 되면 그게 가비지 밸류든 아니든 상관없이 거기까지가 하나의 문자라고 인식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쌍따옴표로 문자를 표현을 하면은 그 끝에는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
요만큼은 어리상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0이 온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문자열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널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실상은 좀 복잡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왜 이 널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문자열이라는 것을 표현하게 됐는지 메모리를 좀 최대한 아껴보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문자열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연속적인 공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얘기인데 우리 보통 식별자를 이야기하면 그 포인터로 배열의 첫 시작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었으니까 그거는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제 끝에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문자열 상수로 표현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 끝에 널 캐릭터가 오면은 거기까지가 문자열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C 문자열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생성자, 소멸자, 복사 생성자, 길이 구하기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C는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성자, 소멸자는 없습니다. 자, 생성자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 사실 복사 생성자라고 보기도 좀 그렇긴 한데요. 요게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C에서는 C의 문자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캐릭터형 배열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릭터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오퍼레이션들 있잖아요. 이 오퍼레이션들은 모두 다 배열을 대상으로 한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복사해서 처리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tring copy, string length 길이 구하기, 그 다음에 입출력, 연산자. 여기에 뭐 특별히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있지만 여기에 뭐 getLine이나 뭐 get 뭐 이런 함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자에 접근하는 방법, 그 미첨자 사용하는데 그 첨자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배열이니까 기본적으로 배열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산자 그냥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찾는 방법, str, chr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역방향은 str, rchr 이렇게 있고 substring 찾는 거는 string의 string, 뭐 str, str 이렇게 있고요. 문자들 중 문자 하나 찾기, 문자에 비교하기, 결합하기, 그다음에 토큰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요,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이렇게 보면 str copy 요 많이 사용하고요, str length 요 많이 사용하죠. 그런 다음에 str compare 이것도 많이 사용하고요. concatenation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하면은 concatenation은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str token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실제로 프로그래밍하고 프로젝트를 해보면 string length가 가장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string copy, string tokenizer, string compare 이게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string concatenation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정말 드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hr, str 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의 20년 동안 프로그래밍을 했었는데 C, C++ 프로그래밍을 20년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해봤었는데 네. 예, str, chr, str, str은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이런 함수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뭐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함수 프로토타입 있죠? 함수들 뒤에 보면 또 있을 것 같긴 한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함수들 있죠? 함수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str, chr, 뭐 str, rchr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검색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뭐 cpp, reference.com 같은 요런 사이트에 보게 되면은 예제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연도별로 표준도 다 다르게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것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워서 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공부할 수도 있어요. 빨리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그거 말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str length, 요거를 어떻게 쓰지? 이게 요 함수의 아규먼트 타입은 뭐지? 그 다음에 이 아규먼트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리턴 값은 뭐지? 요거 외우는 것보다 그 랭스를 구할 때 스트링의 랭스를 구할 때 str 랭스를 쓰면 된다. 요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되죠. 문자열의 길이를 찾는 방법. 좀 더 스마트하게 하고 싶으면 영어로 써가지고 검색해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str, 카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첫 번째 아규먼트는 타깃이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대상, 복사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사될 위치, 소스라고, 그,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복사하는 컨텐츠, 소스, 그게 뒤에 이렇게 나와요. 그 자리를, 저도 이렇게 보면 항상 좀 헷갈릴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항상 그 염두하고 외워두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랭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 필요할 때마다 파이썬을 쓸 때도 있고, C++를 쓸 때도 있고, C샵을 쓸 때도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 쓸 때도 있고, 항상 그때그때 프로젝트 할 때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바뀌거든요. 그거를 전부 다 외워서 프로그래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검색해가지고 필요할 때 알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가져다가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게 더 효율적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쓸 때 어디에서부터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 옛날 선배들 그리고 저 가르쳐 주셨던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냐. 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때도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할 때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들고 못 들어가가지고 파일 출력을 다 해가지고 거의 안에 들어가서 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타이핑해서 뭐 만들었다. 뭐 USB 그때 USB도 없었죠. 뭐 CD나 디스크 자체 못 들고 가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많이 했었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 다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외워서 프로그램을, 혹은, 여러분들 개발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는 게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도 다 외우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특별히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